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 군이 도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드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군이 도입하는 게 너무 당연한 드론은 바로 수송용 드론입니다. 요즘 갈수록 택배를 드론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에 드론에 의한 물건 수송은 앞으로는 정말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 군에서도 보급을 드론으로 하는 걸 오래전부터 고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군도 수송용 드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신속 획득 사업 등을 통해서 수송용 드론을 일부 도입해서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나와 있던 수송용 드론은 우리 군이 채택하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비행 시간도 너무 짧았고, 그리고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 정식으로 채택된 수송용 드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2018년경에 수송용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정식 사업에 들어갔고, 이 사업을 하게 된 회사는 LIG입니다. 그래서 현재 LIG는 KCD-40이라는 수송용 드론을 개발해서 군에 제안 중입니다. 그럼 이 드론이 과거에 개발된 수송용 드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과거의 수송용 드론의 2배입니다. 과거 신속 획득 사업을 통해서 도입해서 우리 군에서 시험한 드론 같은 경우를 보면 비행 가능 시간이 30분이었고 수송할 수 있는 물자의 양도 20kg이었습니다. 그럼 LIG의 드론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LIG의 KCD-40은 비행 가능한 시간이 1시간이 넘고 그리고 수송할 수 있는 물자의 양도 40kg에 달합니다. 그럼 이런 성능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기존 드론과 사용하는 동력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드론은 동력원으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튬 배터리는 내연기관 엔진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로는 수송용 드론의 대폭적인 성능 향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 선택된 방법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추력을 내는 프로펠러는 기존 수송용 드론과 마찬가지로 전동 모터와 직결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내연기관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리튬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모터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동력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를 이용한 동력 시스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 하이브리드 방식의 동력기관이 우리 무인기의 주요 동력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우선 실전용 드론으로는 이 수송용 드론이 최초로 하이브리드 동력기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차기 4단급 무인기도 동력기관을 하이브리드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수소 동력은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자니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를 현재의 기술로 극복할 방법은 하이브리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 농약살포 드론들과 비교들 하실 겁니다. 농약살포 드론도 이 정도는 한다고요. 문제는 농약살포 드론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닌 내연기관 방식이고 내연기관 방식의 드론들의 최대 단점은 바로 소음입니다. 솔직히 농약살포 드론들이 어느 정도의 소음을 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드론은 400m 거리에서 65dB 이하라고 합니다. 물론 모터만을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 방식보다는 그래도 시끄럽기는 하지만 내연기관만을 사용하는 드론보다는 월등하게 조용하다는 게 장점으로 특히 적진상공을 지나서 보급을 할 때는 이 정도만 되어도 적에게 들킬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방식의 장점인 겁니다. 이 드론은 2대가 한 세트이며 군용 트럭에 2대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트럭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행체의 크기는 길이 3.92m, 폭 4.32m이고 높이는 1.1m입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210kg입니다. 그리고 드론을 최대한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탄소 복합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통신 장비의 도달거리는 12km라고 합니다. 드론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은 2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자 하역 방식은 착륙해서 하역하는 건 물론 정지 비행한 상태에서 하역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착륙 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산악지역에 대한 보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드론을 개발한 목적은 격오지 부대에 대한 보급과 적진에 고립된 부대에 대한 보급을 위해서라고 하고요. 재미있는 점은 LIG는 이 드론을 단순하게 수송용 드론으로만 우리 군에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병부대의 화력 지원을 위한 공격용 드론으로도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에 제가 LIG에서 40mm 유도미사일을 개발해서 군에 제한 중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이 40mm 유도미사일을 이 수송용 드론에 탑재를 해서 보병들의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하자고 LIG가 제한 중입니다. 현재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이론적으로만 해도 40mm 유도미사일이 무게가 1kg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드론에 최대 40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러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화력 지원 드론은 수송용 드론에 비해서 센서도 강화된 것으로 알고 화기관제 장치와 미사일 탑재 장치 등으로 인해서 실제 탑재량은 20발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 유탄 발사 드론이라는 게 우리 군의 신속획득 사업에 채택되어서 평가되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유탄 발사 드론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들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바로 그 유탄 발사 드론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명중 정확도도 너무 떨어지고 비행 지속 시간도 너무 짧은 등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탄 발사 드론과 같은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40mm 유도미사일 자체가 유탄 발사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것이고, 위력도 40mm 유탄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보병에 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한 번에 비행에 수십 발의 유도미사일을 보병에 대한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G에서 이걸 바로 그 유탄 발사 드론과 같은 개념으로 보병에 대한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굳이 전용 드론을 도입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차기 대대급 무인기 사업을 헬기형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헬기형이기에 호버링도 가능합니다. 이 대대급 무인기에 40mm 유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보병 화력 지원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차라리 대대급 무인기 같은 걸 더 많이 보급하고, 물론 미사일의 탑재 수량은 줄어들겠지만 이걸 활용해서 정찰도 하고 보병에 대한 화력 지원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공중에서 유도 기능이 있는 40mm 유탄을 수십 발을 발사하는 드론은 우리 보병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갈수록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격오지 부대의 보급을 위해서 헬기 등을 활용해 왔지만 이제는 이런 임무를 앞으로는 드론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도 전선 후방에 고립된 부대에 대한 보급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 많은 분들이 이 드론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리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작 통신 도달 거리가 12km라는 것에 실망감을 표하리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론도 어차피 쿼드콥터형 드론입니다. 쿼드콥터형 드론이 오래 비행하지도 못하고 비행 속도도 빠르지 않다는 걸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최대 속도는 50km에 불과하고 순항 속도는 25km에 불과합니다. 더욱더 최대 상승 고도는 1km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쿼드콥터형 드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공중에서의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다는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작은 착륙 지점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산악지역에 대한 보급도 가능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속도는 느리지만 이 드론이 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면 보급을 하는데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민간용으로 택배용 드론으로도 쿼드콥터가 많이 활용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수송용 드론들도 다 쿼드콥터형입니다. 저번에 우크라이나에 영국이 보내준 수송용 드론도 쿼드콥터형 드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보급용 드론은 쿼드콥터형이고, 그래서 수송량이나 비행거리가 길지 않은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이브리드 엔진을 채택해서 기존의 리튬 배터리 방식에 비해서 2배에 달하는 성능을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했던 보병 지원용 유탄 발사 드론의 역할을 하게 될 화력 지원용 드론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